아무리 경고해도 시장은 상승 또 상승. 사실 월가의 대가들도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요.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미국이 곧 파산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 석학 자크 아탈리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부채 폭발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최근에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0.8이 올랐습니다. 144.77이 올랐고요. 18,239.91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마 아마존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기술주가 함께 올랐던 탓이다. 이렇게 분석은 합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올랐습니다. 0.41% 올랐고요. 23.35가 올라서 5,728.80으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장난 아닙니다. 요즘같이 경고가 쏟아지는데도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도 0.69% 올랐어요. 288.73이 올랐고요. 42,052.19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경제지표는 지금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또 상승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인구만 하더라도 9월에 22만 3천 명 이렇게 고용을 했다. 고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12,000명으로 줄었어요. 12,000명. 아마 이거 마이너스로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보잉이 파업을 하고 있고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든 미국 남부를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실업에 놓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용을 그만큼 덜 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보거든요. 특히 8월을 보세요. 8월. 7만 8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9월에는 22만 3천이 됐지만 8월에 7만 8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 과연 미국 경제가 좋은가. 돈 풀어서 어쩔 수 없이 연명해 가는 것은 혹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들어요. 시장에서는 오늘 이 지표를 보고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뭐 저럴 수 있지. 뭐 충분히 허리케인이 때렸으니까 시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실업률도 4.1%니까 뭐 그대로네. 실업률이 지난 7월에 4.3%였는데 4.1%까지 떨어진 거잖아. 뭐 걱정할 것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허리케인이 때렸다? 또 보잉의 실업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안 올라가요. 예, 신규 수당 실업 건수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올라갔으면 지금 말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 올라가는 것을 보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 걸로 봐야 됩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이죠. 예, 미국은 허리케인이나 보잉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지만 예상한 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지표는 분명히 시장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ISM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여러분 46.5까지 떨어졌습니다. 46.5면요. 2023년 6월에 46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4월에 41.5, 5월에 43.1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최저치예요.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면 중앙은행이거든요.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런데 46.5면 50이 기준점인데 최악이라는 게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조업은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 돈 풀어서 서비스업은 살리는지 모르지만 제조업은 못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는 엄청난 경고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들이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다시 5천으로 올라갔거든요. 5천 1.42를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거죠. 아마 상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은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일이라서 뭐 1.11% 올라갔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시장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엔비디아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1.97% 올라가서 135.3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의 주가 약간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고가는 여전합니다. 1.33% 떨어져서 222.91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여전하잖아요. 고가는. 테슬라도 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또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248.98달러.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시장은요. 지표하고도 아랑곳 없이 움직이고요. 어떤 투자 심리에 따라서 지금은 사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시장을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소비를 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비스업에서 먹고 마시는 건 많이 할지 모르지만 물건을 사고 공산품을 사고 이런 것은 덜 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상황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나의 뚝심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표도 무시되는 시장을 보면 사실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늘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이게 요철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요즘처럼 요철이 없이 하루 떨어지면 하루 올라간다는 그런 단순 법칙이 적용되는 것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